자,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7월 말에 방학이죠. 방학. 방학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휴가가 아니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휴가를 받은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시는 중에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선생님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방학 기간이다. 여러분은 방학 때 제기할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간에 방학 때 민법은 시간 나시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판례하고 판례를 계속 읽어보시고 기출 문제집도 한번 보시고 보시다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동영상을 한번 보셔도 괜찮고 방학기간 중에 방학기간 중에 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동안의 나의 점수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합격을 예측하지 못한다 이렇게 싶을 때 그 방학 때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뒤엎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용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이 지나가면 벌써 100일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주 아마 목요일쯤 되면 100일쯤 될 텐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선배들이 또 떡 사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 떡 사가지고 올 때쯤 되면은 이제 100일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하여간에 방학 기간을 좀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1조 봅시다. 천천히. 자, 우선에 혼동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혼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권 간의 혼동, 채권 채무의 혼동. 종류가 두 가지예요. 원래 물권 간의 혼동, 채권 채무의 혼동. 채권 채무의 혼동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고 물권 간의 혼동만 시험 범위입니다. 1항을 잘 보시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 자, 이 다른 물권은 주로 제한 물권이 되겠습니다.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는 다른 물권은 필요가 없어서 소멸한다. 이걸 혼동이라 합니다. 자, 그러나 다른 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항의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자, 그러면은 1항은 소유권과 지상권 이렇게 생각하시고 2항은 지상권과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조문을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잘 보세요.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은 지상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191조 1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유권하고 요 지상권하고 동일한 사람에게 을에게 귀속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을에게. 저 무슨 말입니까? 을이 뭐 했단 말입니까? 그림에서 보십시오. 을이 사버렸다 이 말이죠. 매수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매수 이렇게. 그럼 을은 이제는 원래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졌다가 이제 자기 토지의 지상권 이렇죠. 그럼 자기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니까 요 다른 물권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멸한다. 이걸 뭐요? 혼동이라 합니다. 이걸 소유권과 다른 물권 간의 혼동, 즉 동일인에게 소유권과 지상권이 귀속되었을 때 필요가 없는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뭐라 되어 있냐? 이 지상권 위에 제3자의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3자의 권리. 대표적으로 뭐냐? 저당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도 지상권이 소멸하면은 이쪽이 날아가 버리죠. 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1항을 딱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림을 보면서 1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항에 동일한 토지에 대한
갑의 소유권과 을의 지상권이 을에게 귀속한 때는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의 대표가 뭐야? 지상권.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했다. 즉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 제3자 권리의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림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세요. 전항은 규정한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다른 물건 간의 혼동. 자, 여기도 제3자 저당권자가 뭐를 해버렸습니까? 지상권을 취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요 지상권도 그죠? 이 저당권도 동일인에게 귀속했죠. 누구에게? 제3자에게 귀속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을의 지상권에 저당권을 잡고 있다가 자기 지상권이 돼버렸죠. 취득하니까. 그럼 자기 지상권 위에 자기가 저당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소멸한다. 이걸 뭐랍니까? 다른 물건과 다른 물건 간의 혼동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소유권과 다른 물건 간의 혼동, 여기는 다른 물건과 다른 물건 간의 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 그러면 1항이고, 다른 물건과 다른 물건 그러면 뭐요? 2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똑같죠. 자, 여기 저당권 위에 또 제3삼자 이래 합시다. 제3삼자의 질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논리가. 그러면은 이 제3자가 을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지상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은 역시 제3자의 저당권은 필요가 없어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혼동으로 소멸되어야 할 권리 위에 또 제3삼자의 질권이 있다면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1항은 뭐?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 간의 혼동. 2항은 뭐요? 제한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 물권 간의 혼동,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죠 구조가. 그죠?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3항의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점유권은 혼동 대상이 아니다. 점유권 옆에다가 광업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혼동에 제외되는 사유는 두 가지 권리입니다. 뭐하고 뭐? 점유권과 광업권 기억하시고, 점유권과 광업권.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194조는 간접 점유, 195조는 점유 보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접 점유하고 점유 보조자는 정반대입니다. 자, 간접 점유는 옆에다가 지배 X, 점유권 O, 점유 보조자 옆에 지배 O, 점유권 X, 정반대로 되어 있다. 간접 점유는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조자는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직접 점유는 지배도 하고 점유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간접 점유는 뭐냐? 쭉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타인에다가 표시해서 직접 점유자. 그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이게 누굽니까?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타인은 주로 누굽니까? 임차인 생각하시고, 점유하게 한 자는 임대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이렇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에서는 직접 점유자도 임차인에게도 뭐가 있고? 점유권이 있고, 간접 점유자 임대인에게도 뭐가 있고? 점유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관계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관계를 뭐라냐? 점유 무슨 관계? 매개 관계랍니다. 점유 매개 관계.
그 앞에 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빌리는 계약입니다. 빌리는 계약. 빌리는 물권,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자는 뭐고? 간접 점유주고, 빌린 사람은 뭐고? 직접 점유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를 뭐라고? 점유 매개 관계. 빌려줬다, 간접 점유. 빌렸다, 직접 점유. 이렇습니다. 자, 195죠. 자, 유산 관계, 관계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관계는 점유 보조 관계라 합니다. 점유 보조 관계. 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 이때 타인을 뭐라 하느냐? 점유주이라 합니다. 타인을 뭐라고요? 점유주.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 이 사람을 점유보조자. 따라서 점유주와 점유보조자의 경우에 누구? 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주가 누굽니까? 타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95조. 조문을 똑바로 보시고, 자, 기타 유산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타인을 누구로 한다? 점유주.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은 점유보조자. 그래서 점유주와 점유보조자의 관계는 점유보조 관계를 하는데 명령, 지시, 복종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점유주는 뭐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점유보조자는 뭐하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를 점유보조관계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조자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197조 점유의 태양 나왔습니다. 점유의 태양. 자, 197조하고 198조를 묶어서 추정 규정입니다. 점유 추정 규정. 점유 추정 규정.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200조하고 같이 묶으시기 바랍니다. 197조, 198조, 200조. 그래서 197조 앞에다가는 점유 형태의 추정, 198조 앞에다가는 점유 계속의 추정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200조는 권리의 추정. 총 세 가지가 있다. 점유 형태의 추정, 점유 계속의 추정, 권리의 추정, 세 가지가 있다. 자, 197조를 잘 보겠습니다.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은 X입니다. 추정한다. 그래서 추정 규정이다. 추정 규정. 소유의 의사는 다른 말로 뭐랍니까? 자주점유. 그죠? 그래서 네 가지가 추정이 되고 있다. 뭐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뭐는 빠졌다? 무과실은 제외. 이렇습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은 점유자가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0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본권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점유권.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그럼 틀렸습니다.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하면 큰일입니다. 여기는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는 추정이고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이 아니고 그때는 간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은 추정, 2항은 간주, 그리고 1항은 무과실 제외, 2항은 언제부터 간주가 됩니까? 소가 제기된 때, 소가 제기된 때, 패소 시 X, 패소 확정 시 S,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O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뭡니까? 악의로 보기 때문에 소구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구표. 그래서 소제기는 3월 1일, 패소 확정은 8월 1일.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악의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 양시, 전후 양시, 전후 양시. 와, 어렵다, 그죠? 굉장히 어렵네. 전, 후, 양, 시, 이런 거예요. 전후 양시. 자, 앞에 점유했고, 한참 뒤에 점유했고, 양시점을 점유했다, 이 말입니다. 양시점. 그래서 우리가 점유기간이 이래 쭉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게 전이고, 이때 점유를 했어. 후에 점유를 했어. 이걸 양시라 그럽니다. 전후 양시. 그래서 요 전에 점유했고 후에 점유를 하면은 중간에 점유가 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전후 양시에 점유를 한 경우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 양시. 근데 이거는 중요한 판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조문에는 전후 양시 해가지고 자, 한 사람 값만 딱 나와 있어. 값만. 이렇게. 자, 값이 여기를 점유했어. 또 여기를 점유했어. 여기는 뭘 하냐? 점유 개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점유 개시시에 점유를 했고 여기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이렇게. 그러면은 점유를 시작할 때 점유한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중간에도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뭐 해주겠다? 추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20년이야. 20년. 20년인데 8년 차에 갑이 을한테 팔아먹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갑이 몇 년 했다? 8년. 을이 몇 년 했다? 12년 이리 됐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추정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8년 전에 했죠? 자, 여기 개시할 때 갑이 했습니다. 갑. 12년을 을이 했죠? 맨 나중에 현재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을이 하고 있다. 그래도 20년간 계속 점유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하느냐?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야.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요건이 하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뭐? 점유 승계. 점유 승계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때 요 말이 딱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그죠? 개시할 때 점유했고 현재 점유했다. 그러면은 20년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당연하고 조문상. 근데 갑이 8년 하다가 나머지 을이 12년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갑이 최초로 점유했고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어도 20년간 계속했다고 추정이 되겠냐 이랬을 때 뭐가 입증되면은 갑으로부터 을이 점유를 승계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20년간 추정을 하겠다. 이게 판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99조 보겠습니다. 199조. 참 합격자 모임에 가기가 쉽지가 않네 이거. 그죠? 합격자 모임.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 간판 봐도 별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요즘 간판 보면 어떤 느낌 듭니까? 오,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란 거는 자기가 뭘 생각하고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때는 공인중개사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간판이 막 보이기 시작해. 에? 그리고 중개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막 생기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여러분처럼 나이가 좀 적당한 특히 여자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인간은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러죠. 아니 이 좋은 거를 안 하고 왜 저 놀고 자빠져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 시간에 와서 학원에 와서 공부나 좀 하지. 에?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제가 이제 학원을 직접 병행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여기서 자격증 따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해도 굉장히 부럽단 말이야. 집에서 그냥 이거 밥만 짓다가
완전히 뭐요? 남편이 오히려 샷다면이 돼가지고 남편을 백수로 만들 정도로 전부 다 일을 잘해요. 대부분 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소득세 같은 거를 엄청나게 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간에 이번에 그 방학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좀 부족했다 싶으면은 혁명을 좀 일으키셔가지고 좀 회복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복. 우리가 1월 달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안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뭐 지금까지 놀았더라도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끝에 강해야 됩니다. 뭐든지 끝에. 초반에 막 초반 걸발 뭐 좋은 거 봤습니까? 초반 걸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본기를 다진다 생각하시고 막판에 2달 정도 바짝 쪼아가지고 딱 뭐야 학교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벼락치기란 벼락치기. 벼락치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 한번 보죠. 199조. 점유의 성계의 주장과 효력. 자, 점유의 성계는 다른 말로 병합입니다. 점유의 병합. 자, 점유자의 성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자,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이걸 점유의 분리 이렇게 부르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이걸 점유의 병합, 성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 사람 그 보태서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항에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뭐도 하자도 성계한다. 하자도 성계한다. 그러면 하자의 밑줄을 닦으시고 점유의 하자가 무슨 뜻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의, 폭력, 은비 이걸 뭐야? 하자를 합니다. 자, 선의가 아니고 악의, 평온이 아니고 폭력, 공연이 아니고 은비 이걸 뭐요?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 대표적으로는 악의를 하자라 합니다. 악의.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타주는 하자가 아닙니까? 그거는 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주 타주는 하자의 개념하고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점유로 뭐라고요? 악의, 폭력, 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까지도 성계한다. 즉 내가 선이지만 앞 사람이 악의로 점유했다면 악의까지도 성계한다. 아시겠죠? 악의까지 성계하니까 내 것도 뭐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시계를 그죠? 점유자, 시계 점유자가 시계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즉 소유권은 이 말입니다.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시계의 소유권은 찬놈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차고 있는 놈에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계의 권리는 누구에게 추정이 된다? 차고 있는 사람, 점유하는 자. 그럼 여기 화살표 등기 추정력과 차이 써놨죠, 그죠? 그럼 등기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을 간단하게 부를게요. 자, 첫째, 등기 추정력은 판례가 인정. 점유 추정력은 200조의 규정. 두 번째,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의 적용. 점유 추정력은 동산의 적용. 이렇습니다. 자,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은 법률 규정이 있다.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 점유 추정력은 200조의 규정.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의 적용. 그 다음에 점유 추정력은 동산의 적용.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01조, 202조, 203조는 옆에다 크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201조, 202조, 203조는 묶어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점유에서 거의 1순위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러니까 회복자는 소유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물건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주인. 요 주인을 소유자 또는 뭐라 한다? 회복자. 회복. 물건을 회복을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점유자.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유. 그럼 을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돌려줘야 하는데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불법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이 있습니까? 점유권이 없습니까? 점유권이 또 누가 없다 했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또 뭐라 합니까? 좀 있으면은 질권이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요 이 짓하고 있습니다. 헷갈려 갖고. 도둑놈의 점유권이 있습니까? 있죠. 점유권은 그냥 현재 지배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니까. 다만 적법 점유냐 불법 점유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게도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요?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람이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때 관계, 그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첫째는 점유하는 중에 과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과실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유하는 중에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이 됐다 이 말입니다. 훼손이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점유하는 중에 뭐를 지출했다? 비용. 지출된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한다. 요게 201조, 202조, 203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문제를 잘 좀 정리해야 되겠다. 과실. 그래서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딱 나오면은 타이틀이 세 개가 딱 떠올려야 됩니다. 아, 점유 중에 과실이 생겼을 때 을이 먹을 수 있냐? 돌려줘야 되냐? 그 다음에 점유하는 놈이 멸실 훼손시켰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점유하는 놈이 뭐 했을 때 비용을 지출했을 때 갑에게 비용 상환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조문에는 없는데 특히 첫째 논점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죠? 뭐 요거하고 요거는 과실수취권하고 멸실훼손시 책임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자, 조문을 보고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조 점유자와 과실을 먹을 수 있느냐 했을 때 1항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한다.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좀 간단하네요. 자, 점유자가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뭐요? 선의자는 먹을 수 있고 악의자는 돌려줘야 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항에는 선의, 2항에는 악의, 반환, 대가 이렇게 되어야죠. 자, 그런데 사망이 중요합니다. 사망 잘 보세요.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전항이 뭡니까? 2항.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하고 폭력, 은비 점유자하고 같이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그래서 폭력에 의한,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다. 자, 점유자의 과실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은 선의자는 취득하고요. 악의자는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줘야 하는데 소비했거나 멸실 훼손시켜버렸다면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마찬가지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거기 줄을 한번 쫙 꺼보시고 1항에 그 옆에다가 부당이득은 성립 X, 불법행위 성립은 O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래서 선의점자가 과실을 수취하는데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 안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성립은 X. 그러나 과실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손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성립은 X, 불법 행위 성립은 O 이렇습니다. 자, 200이죠. 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게 귀책 사유입니다. 그죠?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자, 악의자는 전이익을 배상, 선의자는 뭐요? 현존이익 배상 이렇습니다. 악의자는 전부 배상, 선의자는 현존이익 배상.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뒤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자주다, 타주다, 타주는 선의의 경우에도 전부 배상해야 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선의의 경우에도 전부 배상하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은 현존이익만 배상하는 것은 선의이기만 해도 됩니까? 자주여야 합니까? 자주 이래 됩니다. 자주. 해석상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202조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시원하게 하세요. 시원하게. 너무 참으려고 하니 그 이상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전설의 고향처럼. 시원하게 해. 괜찮네.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시험인데 이제 시험만 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 해도 시험 되면은 영웅이다. 자, 거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02조 옆에다가 자주, 선의, 그때는 현존이익. 그 다음 자주, 악의, 타주, 선의, 타주, 악의. 세 가지는 뭐요? 전부 배상. 못 썼다 못 썼어. 다시 한번. 만나고 옆 사람 거 쳐다보고 있나? 니는 썼나?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 다시 한번 물습니다. 제일 착한 게 뭡니까? 자주이면서 선의입니까? 그죠? 자, 자주이면서 선의, 그때만 현존이익 배상.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배상. 그 나머지 세 가지 뭡니까? 자주, 악의, 타주, 선의, 타주, 악의 이렇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뒤로 넘겨 보시겠습니다. 자,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기타 필요비, 보존이 나오면은 필요비 이래 됩니다. 보존 필요비, 유지 필요비, 수선 필요비. 자, 보존하고 같으면 뭐라고요? 보존, 유지, 수선. 그걸 위해서 지출했다. 필요비,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실하고 통상의 필요비는 뭐 된다? 상계된다. 자,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항 보겠습니다. 계량 이 말이 딱 나오면은 유익비 이래 됩니다.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이게 필요비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전체 가액이 증가해야지 증가가 안 되면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누구의 선택에 조차?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항은 필요비 청구, 2항은 유익비 청구인데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자, 1항은 무조건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다만 과실을 수취하면은 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계된다. 이래 돼 있고, 2항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냥 청구합니까? 가액 증가가 있어야 됩니까? 가액 증가가 있어야 된다.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선택해서 상환을 청구한다. 그때 선택은 주는 자가 선택한다. 받는 자가 선택한다. 주는 자.
누가 줍니까? 회복자.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그걸 이제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다른 말로 같은 말이죠. 소유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이거는 맞는 말인데 점유자의 선택 해버리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3항. 전항의 경우에, 즉 이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즉 유예할 수 있다. 자, 필요비는 유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만? 유익비만 유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항 앞에다가 보일러 수리비 10만원 적으시고 동그라미 2항 앞에다가는 지붕 개량비 1000만원 적으시기 바랍니다. 현실감을 좀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일러 수리비 이런 거는 주로 필요비고 지붕 개량비 이런 건 뭐다? 유익비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 되어 있습니까? 즉시. 야, 이 자동입니다. 그죠? 이 자동으로 그래서 암기가 참 무서운 거야. 암기 위주로 공부한 사람이 자동으로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 암기를 너무 잘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 틀려버려. 왜? 자기식의 암기한 대로 잘 안 나오거든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는 하는데 자기 식대로 아무거나 암기상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누가 대답했잖아. 암기가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맞다 틀리다? 틀렸지. 여기서 필요비는 즉시 이러면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의 필요비 청구는 즉시 언제든지 이게 맞는데 여기에는 임차인입니까?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입니까?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는 즉시가 아니에요. 뭐라 써놨습니까?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 옆에다가 같은 말 반환 청구할 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청구의 시기입니다. 시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미 배웠는데 한 번 더 써보자면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출을 비용 지출을 3월 1일에 했단 말이에요. 3월 1일 날. 그런데 4월 1일 날 갑이 팔아먹었어. 갑다시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4월 1일 날. 근데 청구는 언제 하느냐. 청구는 언제 할까요? 5월 1일 날 지금 청구합니다. 지금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비용은 언제 지출했다? 3월 1일. 주인은 언제 받겠다? 4월 1일. 청구는 언제 한다? 5월 1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지출 당시에 소유자하고 청구 당시에 소유자하고 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자,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다면 갑에게, 계약 관계가 없다면 갑다시에게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임대차다. 그럼 계약이 있죠. 그럼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없어. 임대차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갑다시에게 이렇게. 갑다시. 갑다시는 뭔지 압니까? 현재 소유자, 현재 회복자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계약 관계가 있다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갑에게, 계약 관계가 없다면 현재 회복자 갑다시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아시겠죠? 그 관계를 정확하게. 그 다음 204조, 205조, 206조를 묶으시고 이걸 점유보호청구권 이래 부릅니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자, 점유보호청구는 다른 말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204조 회수 동그라미, 205조 보유 동그라미, 206조 보전 동그라미. 자, 회수는 반환 청구, 보유는 방해 제거 청구, 보전은
방해 예방 청구 같은 말. 자, 그러면 점유 회수에 들어가서 1항 점유의 침탈 표시하시고 205조 1항 점유의 방해 표시하시고 제가 표시를 다 해놨네. 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 방해 염려 표시하시고 그래서 회수 청구는 침탈을 전제로 보유 청구는 방해를 전제로 보전 청구는 방해 염려를 전제로 청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204조 1항에 들어가서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에 동그라미를 100개 쳐야 됩니다. 100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탈. 그래서 204조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204조. 자, 침탈을 당한 때는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의 개념을 괄안에 써놨죠. 뭡니까?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딱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침탈,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그래서 점유의 침탈이 있으면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양.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죠?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우리 조문에는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 해놨는데 특별 성계인 옆에다가 그냥 매수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인 간단하게. 그 그림 구조를 좀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갑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침탈을 해버렸어. 침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넘어왔겠죠, 그죠? 그럼 을을 뭐랍니까? 을 침탈자. 갑은 뭐랍니까? 모르면 좀 있고. 자, 병한테 다시 넘겼어. 병을 뭐랍니까? 성계인이라 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요? 침탈자라고 한다. 이 사람 뭐라고? 침탈당한 자. 아시겠죠? 여러분 소유자 이래 하고 싶죠? 우리가 점유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배우면 소유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침탈당한 점유자. 정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 이 사람은 침탈자, 이 사람은 성계인. 그럼 성계인은 두 종류가 있죠, 그죠? 상속인도 있을 수 있고 매수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상속인을 뭐랍니까? 포괄 성계인. 매수인은 뭐랍니까? 특정 성계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갑이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침탈자한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성계인한테 할 수 있고. 근데 성계인 할 때는 조심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계인한테 청구할 때는 그때는 뭐라 써놨습니까? 특별 성계인 돼 있죠. 특별 성계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의 뭐 악의 이렇게. 선의자에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의자에게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포괄 성계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차이. 그래서 갑이 을에게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뭐냐? 포괄 성계인이다. 무조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별 성계인이다.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악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 그림을 보고 조문을 잘 봐서 대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항 보세요. 204조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래 돼 있죠. 그러면 그때 특별 성계인은 선이다 악이다. 선의. 거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해가지고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악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문이 참 더럽게 돼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조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조문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조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이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라고. 자,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게요.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계인이 악인 때는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특별 성계인은 선이면은 그 사람에게 행사하지 못하고 악이면은 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고, 근데 또 특별 성계인은 나와 있는데 포괄 성계인은 말이 없잖아요. 포괄 성계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해석론으로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망.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1년. 자, 1년의 표시를 딱 하시고, 유일한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 출소기간. 어떤 사람은 출소기간 하니까 석방기간 이렇게 생각하더라. 감옥에 있다가 출소기간. 출소기간 무슨 뜻입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 출소기간. 자, 넓은 의미로 보면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제척기간도 첫째는 권리행사기간이 있고 출소기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전역에서 유일하게 출소기간은 204조 205조 1년. 이게 뭐예요? 출소기간이다. 그 다음 205조 점유의 보유, 방해 제거. 자, 1항 보세요.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 전항의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자, 204조는 몇 년입니까? 언제부터 1년이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기산점을 기억하시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자, 사망의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고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착수 후에 1년이 경과했다. 공사가 완성됐다. 이때는 방해 제거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204조 205조를 보고 있고, 마지막 206조. 자, 1항에 보시면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06조가 특이사항이 많습니다. 자, 204조는 반환 및 손해배상, 205조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206조는 방해 예방 또는 조심할 것, 또는 선택적으로 되어 있다. 또는. 그리고 손해배상 되어 있습니까? 손해배상의 담보 되어 있습니까? 담보.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204조, 205조는 손해배상 되는데 206조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년 안에 하라,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206조는 기간이 없다. 204조와 205조는 1년이다. 이런 점입니다. 1년이다. 기억하시고. 자, 204조하고 205조, 206조를 묶어서 점유보호 청구권. 그 중에서 204조가 아주 중요하다. 204조가 아주 중요. 됐죠? 기억하시고. 자, 207조까지만 읽어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점유의 보호 1항 전 3조의 청구권은 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에게도 뭐가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자, 2항이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데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응용해서 시험이 잘 내요. 만약에 시험에 간접 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원칙을 묻잖아요. 원칙은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한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 간접 점유자고 을이 직접 점유자야. 그리고 병이 뭐 했단 말입니까? 침탈을 했단 말이에요. 병이 침탈을 했어. 이놈이 현재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점유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간접 점유자가 지금 병한테 청구한단 말이에요. 청구한다.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환해라 할 때 누구에게? 을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을에게. 아시겠죠? 을이 누굽니까? 직접 점유자.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 병한테 나에게 가져와 이 소리를 원칙적으로 못한단 말이야.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지 않을 경우가 있죠. 거부할 경우가 있죠. 그때는 나에게 이리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반환해라 이거는 원칙은 안 됩니다.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는 나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시라. 자, 그래서 2항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이 말은 점유자 뭐요? 직접 점유자 이 말입니다.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즉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직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은 때는 자기가 누굽니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되겠죠? 자,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연속하겠습니다.